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전력은 기본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 대부분 다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두바이유라는 그 중동산 원유를 많이 사다 쓰죠. 근데 이 중동산 석유는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지만 다른 상대적 이중인 그 WTI, 웨스트 텍사스 인터미디에이트나 북해산 브렌트유보다는 훨씬 저렴한 그 육상유전에서 나오는 그런 석유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이 두바이유도 가격이 굉장히 오른 편이죠. 한국전력은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 수입에 있어서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석유는 6개월 전에 도입 계약을 한 그 석유를 지금 쓰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 연초까지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 국제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된, 즉 이때는 달러 값이 굉장히 올랐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원달러 환율이 거의 뭐 1,500원까지 육박할 만큼 올라갔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달러 베이스로 이 결제되는 이 국제유가가 상대적으로 좀 하향 안정을 보였죠. 그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올 하반기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90달러까지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90달러를 돌파한 이 국제유가에 계약을 한 이분은 내년 3월 1분기 지나서 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 즉 이 말은 지금 상대적으로 가격이 쌌을 때 국제유가를 수입해온 이 석유를 떼서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대적으로 원료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한국전력이. 그만큼 이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가 낮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때 한국전력이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전기요금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매 분기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 분기마다 올리고 있는 게 좀 의아하다고 그럴까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선 공약에서는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날부터 바로 이 대선 공약을 깨버리고 전기료를 바로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유는 한국전력이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파산할 수 있어서 그 파산을 막기 위해서 전기료를 인상한다는 그 논리인데, 전체 전기료 중에 그 산업용 전기가 사용량이 거의 54%입니다. 그리고 주택용, 일반 가정용 이런 것들은 뭐 15%나 23%, 지금 농업용 포함해서 이렇게 낮은, 그 상대적으로 산업용보다는 적은 퍼센티지를 차지하죠. 그런데 또 이 기존의 가격 인상은 주로 이제 가정용이나 이런 가정용, 일반 도시에 살고 있는 가정들의 이 전기료 인상으로 버텨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 너무 한국전력이 파산할 수도 있고, 또 한전채 발행은 또 채권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하지 못하게 하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산업용 전기를 인상하면서 이 한국전력의 그러니까 이 적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전기료는 바로 부과되자마자 그 돈이 한 달 안에 회수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국전력은 이 현금 회수율이 굉장히 빠르죠. 그러다 보니 이 한국전력이 실적은 전기료에 연동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기료를 인상하면 뭐 손실이 줄어들거나 흑자가 나고, 전기료를 낮추면 인하하면 말 그대로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죠. 자, 지난 상반기 실적, 아직 3분기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내일 모레 공개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국전력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죠. 영업 손실도 보고 있고 단기 손실도 크게 보고 있는데, 그나마도 국제유가가 좀 낮아지고 그다음에 이 전기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에서 선방을 한 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전력 영업이익 추이를 보게 되면 확실히 2022년도에 32%나 아주 급증을 했죠. 이 영업 손실 폭이.
말 그대로 이 윤석열 정부 탄생과 함께 한국전력이 아주 폭망을 했습니다. 이때 국제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아주 급증한 측면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한국전력은 자구 노력을 갖고 왔습니다. 한전기술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한국전기차 충전을 즉시 매각해버리고 한전 KGBN 등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 후 매각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들 내놔서 이제서 한 8천억 정도를 그 현금 유동화하겠다. 뭐 한전 보유 부동산도 팔고, 그다음에 해외 사업도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긴축 공영을 통한 2조 6천억 정도를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 한 3조 4조 5천억 한 6조 원 정도 이 현금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부채도 줄이고, 왜냐면 부채는 이자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한전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한전채에 대한 이자를 특히 요즘같이 이제 고금리인 상태에서는 금리를 좀 높게 부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전채를 발행하면 할수록 한전은 굉장히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한국전력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3분기 실적이 흑자를 낼 거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면에서 흑자할 것이고, 전체로 토탈로서는 상반기부터 적자가 있어서 여전히 당국이 순손실은 발생할 거다라고 했지만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랜만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기본적으로 전기료를 인상하거나 특히나 산업용 전기료를 건드리면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면 바로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요. 왜냐면 전체 사용량 중에 50%가 넘는 게 산업용 전기이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한국전력의 실적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재벌 대기업, 특히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 다 재벌 대기업들이었는데 이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대규모 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세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산업용 전기를 건드리지 못했었던 거죠. 하지만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정용 전기료 인상폭은 최소한으로 하고 산업용 전기에 대한 인상폭을 좀 큰 폭으로 가져가서 이번에 이제 내년 총선 때를 대응해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 총선이 지나면 다시 산업용 전기 낮춰주고 가정용 전기 다시 크게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이제 한국전력이 또 죽는 소리 하겠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이렇게 바꿔줄 거고. 근데 지금 당장은 가정용 전기료보다는 이제 산업용 전기료를 큰 폭으로 올려서 위기를 넘겠다고 하니 바로 산업용 전기를 올리면 이 한국전력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판매량이 50%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주가에 반영되는 상승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 하반기 들어와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90불을 넘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계약을 했던 물량이 내년 상반기 3월달 이후에 수입돼서 전기 생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4월달에 총선이 지나고 나면 지금 기존에 올렸던 산업용 전기를 낮추고 가정용 전기를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실적이 다시 나빠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반등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